자, 여기 좀 봐보세요. 아까 이 등기관이 이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써진 내용이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이게 등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그거 확인하라고 나머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진 내용과 대조하고 대조해서 다 일치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등기를 해주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잘못 써졌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 못하겠다. 물론 고쳐오세요 그럼 해주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각하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이제 그 405페이지 신청 정보 여기를 볼 텐데, 그 신청 정보를 내가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씁니까? 라고 할 때는 내가 등기를 한 건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신청서를 한 장만 쓰면 돼. 근데 내가 두 건을 하고 싶으면 두 장을 쓰는 거고요. 세 건 하고 싶으면 세 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랑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저당권 설정 등기 한 장 따로따로 써줘야 돼. 기본적으로 건당 하나씩 쓰게 돼 있어요. 봐보니까 작성 방법. 등기 신청을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건당 하나씩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사항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반드시 꼭 써져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써졌잖아요. 그럼 각하되는 거. 그래서 이걸 필요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제공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줄 각하된다 이런 말이 써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안 써졌으면 등기 못 해줍니다 이런 말이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은 오른쪽에 407페이지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나와요. 요거 좀 하나 볼 텐데, 자, 거기 칠판을 한번 봐보시면 제가 이걸 띄워놨어요. 그럼 여기 제가 노랗게 색 칠해드린 부분에 색을 칠해놓으세요. 자, 부동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색 좀 칠해놔봐요. 신청서에는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합니다라는 부동산 표시가 꼭 써져야 되고요. 내가 읽어보면은 이게 아파트에 보니까 이 서초구 방배동이가 있는 겁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것이고 레미안 아파트네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 좀 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등기 목적이 있어요. 색깔 칠해 놓으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등기 의무자 김세연, 등기 권리자 100원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색 좀 칠하고 여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하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좀 색 좀 칠해놔요. 거기. 여기는 안 돼 있는데 거기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려오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bil 정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위신청인 있어요. 위신청인 김세연 100원만. 여기는 보니까 직접 신청했어요. 맡기지 않고. 그래서 위신청인. 근데 만약 이것을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럼 거기 밑에 위 대리인하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름이 써지지. 그 다음 그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중하고 써진 거 거기 색칠하시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색을 칠해 놓으세요 라고 말했던 것들이 필요사항입니다. 반드시 꼭 써 있어야 되는 거. 거기가 만약에 제대로 안 써지잖아요. 그럼 등기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칠판 좀 봐봐요. 여기에 일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맞나를 확인해야 되거든. 쓰지는 마세요. 여기 써진 내용이 정말 맞나를 확인하려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들어옵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고 여기 써진 내용이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래가액이 6억 5천원 써 있어요. 그럼 저거 거래가액 진짜 맞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확인하는 게 거래신고 필증. 그거 첨부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날 진짜로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매매계약서가 첨부돼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김세영과 100원만이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써져요. 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거 맞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확인하라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들어옵니다. 김세현 100원만 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하고 써진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금 얼마 냈다고 써야 되거든. 채권 매입했다고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제대로 썼나 확인하려고 영수필증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 안 했는데 이게 세금 내면 영수증 첨부되잖아요. 그게 다 첨부돼 있어야 돼.
전부 다 S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등기부자 등기빌 정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쭉 내려와 보면은 위 신청인 김세연 인 100원만 인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의무자 김세연이 도장이 찍어지는데 이게 인감 도장이야. 이거 막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인감이 맞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감 증명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 증명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 대리인하고 법무사 누구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위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위임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여기 써진 것을 보고 등기를 한다. 근데 거기 써진 내용들을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 다 확인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확인하라고 나머지 서류들 다 제출해주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성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405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405페이지 있는 것들. 그래서 필요적 제공사항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 그런 내용 써진 거예요. 그럼 맨 아래쪽에 관할 등기소 표시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관할 등기소 표시. 여기 이거. 이게 아까 서초동이었거든. 서초동. 서초구니까 서초구로 관할하는 데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래야 되지 아무 데나 가고 등기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절합니다.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예를 제가 관할이라는 말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관할 등기소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관할이라는 것을 뭘 기준으로 정하냐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부동산을 기준으로 정하냐. 부동산.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대방동에가 이게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이 대방동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있어. 거기를 가야지 이 건물 소유자가 대전 사람이야. 그럼 소유자의 주소가 대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부동산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로 가야 된다고요. 말 알아들었죠? 그래서 관할이라는 말은 그걸 맡아서 하는 등기소가 어디입니까? 할 때 기준은 부동산 위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적사항이 나왔는데 여러분 임의적사항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 필요사항이 있고 임의적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자 임의적사항. 여러분 임의적이라는 말이 지난주도 설명했는데 이게 뭐예요? 꼭 써야 되는 사항, 꼭 제공을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까? 제공할지 말지가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에요. 의사에 맡겨져 있는.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공을 했다고 쳐봐? 그럼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겠어요. 제공을 하나하나 똑같다. 그럼 여러분 제공하겠어요? 아니겠지. 그럼 제공했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겠지. 학원을 오나 안 오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학원 오겠냐고. 왔을 때 뭐가 달라지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니까 뭐가 달라져요? 실물로 저를 봤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아우 선생님 막 연예인 같아. 막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또 말하니까 민망하네. 실제로 들어봤다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하여튼 이게 기록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토지야 토지. 토지가 있고 등기상의 소유권자가 A예요. 근데 A하고 B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B가 임차권을 가지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쓰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꽉 남았잖아요. 근데 이 땅 주인 A가요. 그냥 계약만 하고 등기는 안 한 겁니다. 그 이제 B가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땅 주인이 그걸 팔아버렸어. C한테 팔아버리고 B한테는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땅 주인 된 사람 C가 와가지고 B한테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땅 새로 샀는데 당신이 보니까 쓰고 있네요. 이러면서 이거 이 땅 한 달 안으로 이거 비워주세요. 라고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B는 아니 무슨 소리야 계약서 보여주면서 나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쓰기로 이렇게 계약돼 있다. 라고 이렇게 다툰다고 쳐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 B는 이 땅 비워주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응? 땅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나가야 돼요. 땅 계속 이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면 이때 갖는 게 채권이거든.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채권은 계약 당사자한테밖에 주장이 안 돼. 그러니까 B가 계약을 했다 A한테는 권리 주장이 되지만 지금 C 입장에서 본다면 A하고 C 관계는 B하고 C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C가 너 나가라.
이렇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내가 25년도까지 임차권 갖고 있다니까? 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돼.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비명의로 등기를 해놓잖아요. 그럼 B한테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뭐 대항력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 등기가 되면은요,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선생님 뭐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주택이에요, 주택. 제가 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도 이랬단 말이에요, 주택도. 그러니까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야. 건물주가 다른 놈한테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됐다니까. 내가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주택임대차 주임법이 진짜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좋은 법입니다. 약자 보호하는 법.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등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집주인들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등기를 안 해도 마치 등기해놓은 것과 거의 유사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주면. 그래서 이때 A가 이게 건물이라고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때 A가 만약 C한테 팔고 튀어버렸다라고 하더라도 C가 B한테 너 나가라 이래도 B는 안 나가고 거의 계약 기간 안까지 있을 수 있고, 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네가 보증금 줘라 이렇게 하면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그런 법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라고 하는 게 채권이거든. 그냥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법이 없으면 등기가 돼야지만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임의적 사항 나오는데 거기 당사자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사자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근데 이걸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항력.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에 대해서 봤고, 이제 이 등기필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 자, 아까 이거 봐봐요. 이 뒷면 보시면 이게 있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거든. 요게 이제 뭐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306호거든요. 101동 1306호를 옛날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을 거고, 지금 아까 누가 누구한테 판다 그랬습니까? 김세연이가 105만 원대 판다 이랬죠. 그럼 현재 이 땅, 이 건물, 이 1306호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김세연이죠. 그럼 김세연이가 과거 누군가로부터 이걸 샀겠죠. 그죠?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걸 105만 원대 팔고 소유권 넘겨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김세연이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이 사람이 여기를 샀다라고 하는 등기필 정보, 즉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 권리증. 여러분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 이거하고요. 등기 필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등기 필증? 이거 들어봤어요? 그럼 등기필 정보는? 여기서 들어본 말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앞에 분은 한 가지로 들어봤어요. 등기 권리증. 옆에 분은요? 아, 이제 나한테 물어볼 차례가 됐나 보다. 나 이제 앞으로 안 나와야 되겠다. 앞으로 안 물어볼게요. 이제 안 물어볼 테니까 마음 놓고 오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쩌다가 앞으로 또 뭘 시켜보네. 절대 안 물어볼 테니까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빼고 물어볼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전에 지금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이거라고 이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등기 권리증.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갖고 있던 본래 의미 있지 않습니까? 권리증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게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은요. 등기상에 권리가 있다라는 증명서예요. 등기상에 권리 있다라는 증명서. 그러니까 이게 김세연이가 과거에 아파트를 취득했잖아요. 그때 이걸 받는 거야. 당신이 이 아파트 소유권자가 됐다. 라고 등기필 정보를 줘요. 등기 권리증을 준다고. 그럼 이걸 갖고 있다가 이걸 105만 원대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라고.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 등기 권리증일 때는 통째로 그걸 줘가지고 이게 등기소로 들어가거든. 등기소로 들어가는데 요즘엔 등기소에 들어가진 않아. 등기소에 들어가지 않고, 자, 아까 이거 다시 봐보면 여기 보면 등기빌 정보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록하면 되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써지는 게 있어요. 여기다 기록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뭘 기록하는 거냐면 페이지 409페이지 봐봐요. 409페이지. 409페이지 봐보니까 거기 등기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권리자가 김세연이야. 김세연.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고유번호.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재 봐보니까 레미안 113층 1306호라고. 이게. 그러니까 1306호를 취득하고 지금 받는다 이 말인데, 밑에 보니까 접수일자가 2011년도고요. 그다음에 등기복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김세연이가 받은 등기빌 정보다 이 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 봐보니까 이제 원일자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레미안 1306호를 산 거예요. 그때 나온 권리증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밑에 봐보니까 1년 번호라고 있거든. 동그라미 치시고 1년 번호. 그 밑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자, 비밀번호가 번호 50개거든. 이 50개의 비밀번호. 여러분들 예전에 인터넷 뱅킹 해본 적 있죠?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카드 있었잖아요. 이게 보안카드 기능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보안카드하고 다른 점은 보안카드는 그때 컴퓨터에서 몇 번을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하고 여기 50개 중에서 본인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력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김세연이가 이것을 105만 원대 팔고 이걸 이제 등기별 정보를 제공하거든. 자, 그때 어떻게 제공하냐? 바로 옆 페이지 봐봐요. 바로 옆 페이지. 바로 옆면 408페이지. 페이지를 넘기면 안 돼. 408페이지를 보시라고. 봤어요? 거기를 보면 자, 여기 아까 색깔 칠했던 거 등기의무자의 등기별 정보를 보면 고유번호 나오잖아요. 방금 여러분 동그라미 쳤던 그 번호가 써져요. 여기. 그 다음에 성명 김세연이가 1년 번호 나오잖아. 1년 번호. 이거 나오고 그 옆에 비밀번호가 있거든. 비밀번호 이거 40번을 썼습니다. 40번. 6557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이 12월 8일인가요? 나 그냥 8번 쓰고 싶다. 그럼 8번 쓰면 돼. 선택해서 아무거나. 그래서 거기 8번 봐보니까 348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입력하면 돼. 08348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아무거나. 어때? 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등기빌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있던 것을 신청 정보 뒷면 이 쓰진 부분 여기다가 기록해 주면 이걸 보고 등기빌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어떤 등기를 할 때 등기빌 정보를 제공하냐?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어떨 때 제공하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기 아까 406페이지 쪽 여기 내용이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406페이지에 보충. 등기의무자의 등기빌 정보라고 써진 거 있죠? 여기를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등기빌 정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등기 권리자가 기록이 될 때 당신이 권리자가 됐다라고 주는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이게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할 때 내요.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 봐요. 등기빌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공하겠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겠습니까? 누가 제공한다? 파는 사람이 내겠어요? 사는 사람이 내겠어? 그 여러분 지금 우리 기초과정 하고 있어요. 쉬운 거 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년 공부하는 것 중에 지금이 제일 쉬워. 오늘이 제일 쉽다고. 한 달 뒤에 또 하겠지. 그럼 내용을 더해. 오늘보다는 더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앞으로 제가 여러 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이라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눈 감고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2달 뒤를 믿고 그때 꼭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니까 내용을 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어도 참아봐요. 참고 견디면 2달 뒤에 나아져. 똑같은 걸 할 때. 근데 오늘 할 때 만약 어렵다고 딴 거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부담스럽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잘 보란 소리예요.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살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할 때 아직 사는 사람은 권리증을 받지를 않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내겠어요?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A명이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 A한테 네가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로서 등기bil 정보를 주는 겁니다. A한테. 근데 A가 이것을 만약에 B한테 팔잖아. B한테 팔고 이제 B한테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 등기 의무자인 A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제공하는 거라고. 제공을 해서 이전 등기가 B한테 맞춰져요. 그럼 이전 등기 B한테 맞춰지면 이제 B가 또 소유권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B한테 등기bil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새 걸로 주는 거야. 그럼 이 등기bil 정보하고 이 등기bil 정보는 같은 거예요? 전혀 별개예요. 전혀 다른 거야. 이것은 A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이것은 B가 취득했다는 증명서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또 B가 C랑 또 뭐 전세권 설정한다. 저다고 설정한다 할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자 이제 전세권을 3억짜리 C한테 설정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누구랑 누가 신청해요? B하고 C. 이때 C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인 B가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정자인 B가 이때 받았던 이 등기bil 정보 이것을 여기다가 이거 등기해달랄 때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B가 또 D한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B가 의무자가 되니까 B가 어떻게? 의무자로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 그때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 요거 제공하는 거예요.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등기bil 정보는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가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등기 의무자가 등기bil 정보를 자꾸 제공하다 보면은 아까 어떻게 제공한다 그랬어요? 고유번호 쓰고 1년 번호 쓰고 비밀번호 쓰고 비밀번호를 한번 써버리면 못 쓰거든. 근데 아까 몇 개 있었어요? 50개. 그럼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다 쓰는 사람이 내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 50개를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 것은 궁금해하지 말고 선생님 내가 뭐 다 써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 봤습니다. 하나 더 있어. 자,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도 이게 제공하는 것인데 자 보시면 이제 A가 있고 B하고 자 이렇게 A가 지금 보존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존 등기 하면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이제 B하고 계약을 했지 이렇게. 그러면 B한테 계약을 한 다음에 자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세요라고 그냥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A가 이거 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A랑 B랑 계약을 해놓고 A가 이전 등기 협조를 안 해버려.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럼 B가 어떻게 합니까? 소송하지. B가 이기잖아요, 그죠? 이때 B를 뭐라 그런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오케이, 여기서 권리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럼 단독 시청하잖아요. 이럴 때 이 등기 의무자 A가 갖고 있는 이 등기bil 정보 이거 어떻게 제공하겠다 안 한다? 찍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쳐다볼게요. 자 이렇게 보가 그래. 자, 네. 이렇게 볼게 이렇게. 저 뒤에 사람 걱정하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럼 어떻게 제공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쳐봐요 A라고. 그럼 권리자가 내가 재판을 이겼으니까 등기가 된다 그러면서 당신 나 등기bil 정보 달라. 이러면 A가 주겠어요? 있는 것도 어떻게 있는 것도 찢어버려. 이거 말합니까 하고 눈앞이 찢어버릴 거라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야.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해. 제공 안 합니다. 제공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반대로 A가 B한테 등기 넘겨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B가 안 넘겨가. 그럼 A는 넘겨가라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해. 그래서 이때 A가 이기잖아? 그럼 A를 뭐라 그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빌 정보 내냐 그 말이거든요. 제공합니까?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요 찢어버릴 게 아니라 찢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 오, 찢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빌 정보를 제공할 때 아무 때나 다 내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내는 것이고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그때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는요 필승의 공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자 필승의 공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필이 뭐겠어요? 필 정보, 등기빌 정보겠죠? 그러면 승의가 뭐겠어요? 승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입니다. 그 말이야. 승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공은 뭐예요? 여기서 공동 신청을 말하지. 공동 신청. 이렇게. 그래서 필승의 공 이렇게 오는 건데 이때 필 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하고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합니다. 이거거든. 그럼 어떨 때 제공을 안 하겠어요? 자, 승의의 반대가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 찢어버린다 이거죠? 제공 안 합니다. 그럼 공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단독 신청할 때 제공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단독 신청으로 봤던 것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단독 신청인 거야.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없거든. 의무자가 없으니까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글자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들 내용을 좀 알잖아요. 내용을 알면은 이 네 글자로 끝나버린다니까 이 파트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돼 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저 네 글자를 지금 바로 한 번 듣고 알기는 조금 벅찰 겁니다. 벅차니까 다음 순환 때 다음 순환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생들 설명할 때 한 번 듣고 다 알고 기억할 거라가 1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올 리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볼 텐데 아니 한 번 듣고 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 고려 오면 되지. 다 하는데. 그러니까 했던 걸 잊어버리고 또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거를 뭐라고 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두 달 뒤에 처음 배운 것처럼 또 자세하게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충에 써진 거 등기의무자의 등기빌 정보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2번 등기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나왔는데 이걸 정리한 필승의 공이 되는 거예요. 필승의 공.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3번은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했어요 다. 따로 줄은 안 칠게요. 그래서 이 네 글자로 그 박스가 다 끝나요. 박스가 다 끝나버린다고. 알아듣겠죠? 오케이. 지금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청 정보. 신청 정보에 자, 무슨 내용을 씁니까? 무슨 내용을 제공합니까? 했을 때 필요사항과 임의적사항 그리고 등기빌 정보라는 것도 결국은 신청 정보 뒷면에 쓰잖아요. 거기다 기록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빌 정보도 신청 정보 제공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지금 본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다른 거 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거기 4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펴놓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은 칠판 보세요. 우리 지금 등기절차 총론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신청, 접수, 심사, 요건 갖추면 수리, 못 갖추면 각하, 실행, 식별보 기록하고 등기부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 이 과정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를 지금 배웠습니까? 여태 여기 배웠어요. 여기 이 신청 단계에서 등기가 어떻게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적격이 누가 되냐? 등기 신청의 당사자. 신청의 당사자로서 누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봤어요. 자연인과 법인 된다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라는 게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는 개시 유형에 대해서 이걸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죠. 여기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서 주로 이제 신청 정보만 봤죠. 첨부 정보는 거의 안 받고 이런 내용 본 겁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양이 많아. 여기서 해야 될 게. 그럼 여기서부터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접수라는 것은 등기를 받는 겁니다. 아유, 신청과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받게 되는 거지. 그때 접수번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말해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여기서 그래서 접수 쪽에서는 특별하게 할 거 없어. 그래서 이제 410페이지 접수가 됐어요. 그럼 접수가 됐으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해요.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자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합니다? 이 형식적 심사라는 말이 있어요. 형식적 심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칠판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형식적 심사라는 말의 뜻이 뭔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하면은 뭐야? 여러분 그 등기관이 등기해 줄까 말까 심사할 때 아주 꼼꼼하게 할 것 같아요? 대충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엄청나게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2번 해봤는데 2번 해볼 때마다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한 처음에 했던 사람이 우리 여러분 뭐 빨간색 색연필 있잖아요. 옆에 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는 거 줄 뜯어갖고 이렇게 껍질 벗겨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더라고. 하고만은 색연필이 그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요. 한 줄 한 줄 쳐가면서요.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야 대충 하는 척만 했다는 소린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서면 심사를 말하는 거야. 아까 등기할 때 제출했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있었잖아요. 신청서 및 첨부 서면 이것만 갖고 등기일지 말지 따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체관계 따지고 이거 진짜 유효하게 계약한 거 맞아요? 당신 능력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안 본다라는 거야. 안 보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그거 다 갖춰왔냐? 제대로 써왔냐? 그것만 가지고 하는 심사를 뭐라 그런다고요? 형식적 심사. 예외는 없어요. 100% 이걸로 해. 이거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아. 나오지 않지만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 심사. 뜻이 뭐라고요? 서면 심사. 오케이 끝. 여기는 안 봐도 돼 이제. 이걸 끝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심사를 했더니 보니까 뭔가 걸렸어. 등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각하. 각하라는 말의 뜻이 못하겠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거기 둘째 줄. 등기부상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합니다. 자, 각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거부하는 처분행위. 못하겠다. 거절하는 거.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등기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지 기분 난대로 그냥 해준다는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규정돼 있는 거야. 우리 법에는 이럴 때 각하해라 라고 11가지가 규정돼 있어. 그 11가지 해당할 때만 그 등기를 안 해주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각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유 거기 보니까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로 11가지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 몇 가지라고요? 11가지. 11가지의 제한적 열거적 사항 이렇게. 그럼 이 11가지가 뭐가 있냐를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실제 시험은 여러분 2번에 주로 나오거든요. 2번 박스 있잖아요. 주로 거기서 나와. 근데 오늘 여기 설명해 드릴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배운 게 얼마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각하 사유만 말해줄 텐데 아까 신청서 제일 밑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이라고 써 있었죠. 그리 가야 되는 거야.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등기하고 싶으면은 서울중앙지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 그럼 등기 안 해줘요. 그게 첫 번째 거 관할 위반. 관할이 아닌 경우. 다음에 두 번째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써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그럼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여러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만약에 등기하러 왔다고 쳐봐. 점유권? 그럼 이거 각하하겠어요? 등기해 주겠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를 못해요. 이게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를 잃어버리지? 그럼 소멸해버려. 여러분 지금 의자 책상 차지하고 있죠? 그럼 누가 와가지고 거기 이거 내가 어제 앉았던 자리니까 나오세요 라고 나가라 하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내 자리라니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앉아있죠? 그거 권리입니까? 권리 아니요. 권리? 왜? 그럼 아니 권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자기 권리 이렇게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라니까 내가 점유하는 권리인 거야.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책가방 나눴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퇴근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내일 나가서 또 내 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일어나 버리잖아. 치워버리지. 그러면 소멸해버리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등기부에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점유를 잃어버린 소멸해버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부에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도 만약에 이걸 등기하러 왔다. 그럼 등기해 주겠어요? 그건 등기가 안 되는 권리니까 못 합니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각하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 볼 때 해설 들으면서 점유 소유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던가요? 네, 수업이나 할게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지? 나는 이상하던데 많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없어. 이 파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번 뭐 4번 이런 것들은 됐고 그 5번 봐보니까 신청 정보 제공이 대부분 규칙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신청서 봤죠. 그걸 제대로 안 쓴 거예요. 신청서를 제대로 안 써오면 등기 못한다. 이게 그 말이라고. 그게 5번이고 다음에 별표 치지 말고 체크만 해봐요. 6번, 7번, 8번, 11번 4개만 체크해봐요. 6번, 7번, 8번, 11번 4개. 그럼 여기 그 4개에는 여러분 뭐가 써졌나 공통적으로 한번 봐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요.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등기할 때 필요한 그 서류들 아까 다 들어왔었잖아요. 그들 간의 기록 내용이 다 일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뭔가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안 해줘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거든.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예요. 근데 뭐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냐? 그것까지 안 읽어도 돼. 하여튼 일치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 다음 이제 9번째 거 9번 봐봐요. 이 9번이 뭐냐면 신청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확인했어요? 서류 빼먹고 갔다 그 소리예요. 등기하러 올 때 뭐 하나 빼먹고 갔다라는 거지. 그럼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게 9번이고 10번은 세금 안 내고 오는 거야. 등기를 하러 왔는데 세금 안 내고 왔다. 또는 뭐 채권 매입 안 하고 왔다. 제가 지금까지 등기를 딱 2번 해봤는데 2번 다 빠꾸 당했어요. 뭐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 채권 매입하는 게 있거든. 그 채권 그 할인율을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번 다 그때 이거 퇴짜 맞았다고. 근데 그걸 한 방에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다른 것은 하나도 손볼 데가 없었는데 거기 딱 할인율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번에 걸려갖고 등기 안 되는 건데 여튼 이제 이런 각하 사유들이 딱 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외워야 될 것 같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안 외워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이럴 땐 등기 당연히 안 해주겠구나. 뭔가 안 맞아. 제대로 안 써왔어. 뭘 빼먹고 왔어. 세금 안 내고 왔어. 다 각하 사유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아까 박스 있죠. 박스. 그 박스 내용인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흩쳐서 다른 데서 배워요.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각하 사유인데 근데요. 자 그럼 각하 사유에 해당했어? 그럼 등기관이 너 각하 바로 해버리지 않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오세요. 그럼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저 같은 경우도 2번 다 이거 채권 할인율 계산 잘못됐네요. 이거 해가지고 돈을 더 내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해주거든. 그걸 보고 밑에 보정이라 그래. 보정. 흠결 사례 보정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럼 보정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보정. 보완을 해서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완해서 바르게 한다. 그럼 보정 명령 나오면 그걸 다 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됐어 나머지 4, 5번 됐어요. 맞췄고 4번 바로 내려갑니다. 등기 실행 및 식별보 기록 다 해가네요 지금. 다 해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여러분 등기관은요 어떤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겠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거든. 자 심사에서 요건 목화 중 각각까지 본 거예요. 수리라는 말은 특별한 절차가 없고 그냥 해준다 뜻이야. 수리하게 되면 실행한다 뜻이거든요. 그럼 실행한다는 말은 기록한다 뜻인데 그럼 뭐 기록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줄 쓴 순서대로 해줍니다. 줄 서 있는 순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번호가 부여되는 거야. 딱 접수가 되는 동시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접수 번호가 부여가 돼. 그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 접수 번호에 따라 등기를 해주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접수칸이 있어. 여기 갑구든 을구든 접수칸이 있거든. 이 접수도 안에 보면 2006년도 7월 7일 날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66,348호라고 써졌습니다. 그다음 밑에 전세권 설정 등기 봐보니까 2012년도 1월 달에 한 건데 제 2724호라고 써 있거든. 이 번호가 접수 번호예요. 그러면 이 접수 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처음에 접수가 딱 될 때 있잖아요. 이게 접수번호라는 게 해마다요. 해마다 1번부터 시작하거든. 그럼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해가 바뀌어가지고 2023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월 1일이 빨간 날이라고 쳐봐? 그럼 1월 2일 날. 그럼 손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근저당권이 2023년 1월 2일 날 제일 먼저 온 것이다? 그러면 제1호라고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온 사람이면 제2호. 세 번째 사람 제3호. 이래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 번호가 계속 누적돼. 계속 누적이 되거든. 근데 이걸 봐보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럼 66,000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9,000건 이상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수수료 많이 벌겠네 이러던데 일이 엄청 많은 거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달에 거의 10,000건 가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하튼 저게 이제 접수번호 역할이 두 가지거든. 이게 처음에 이제 번호가 부여되면서 이 등기해주는 순서를 정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 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 어떤 등기가 선순위냐라고 다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게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저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습니까? 먼저 된 등기지. 물론 해가 바뀌어버리면 그 연도를 봐야 되지만 같은 연도 안에서 만약에 순위가 다퉈진다? 그럴 때는 뭘 보고 정할 수 있다고요? 접수번호.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등기 실행 순서라는 말이 있어. 거기 봐보니까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합니다라고 했어. 뭐에 따라 한다고요? 접수번호.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접수번호 또 하나 기능이 등기들 간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번. 자, 등기관에 식별보 기록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 종이로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혹시 본 적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종이 등기부라고 쳐봐요. 그럼 등기가 맞춰지면 여 끝에가 도장이 찍어져요. 등기를 마칠 때마다 끝엔 도장을 찍거든. 이 도장이 등기관 도장이에요. 등기관 업무용 도장. 그럼 이 도장을 찍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등기를 어떤 등기관이 한 것이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교합이라 그랬어. 교합. 근데 지금은 종이에다가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로그인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등기를 다 해. 하고 확인 누를 거잖아요. 그죠? 확인 누르면 이 등기가 딱 기록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남아. 이 등기 누가 한 거다. 근데 출력을 하면 그게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원본에 지금 등기소 가지고 있는 원본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한 등기라는 게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식별부호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자, 보세요. 거기 2번. 등기관은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어떤 등기가 한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 등기가 나타내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 기록해야 됩니다. 이때 식별부 기록할 때 등기는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별부라는 게 별도로 막 쓴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로그인 했지 않습니까? 확인 딱 누르는 순간 남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됐고 언제 등기는 마쳐진다고요? 식별부 기록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절차에서 이때 식별부 기록할 때 이때 마친다고 쓰는 거예요. 마친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 그 밑에 나와. 자, 2번. 자,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라고 나오거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자, 칠판 보세요.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팔았어, B한테. B한테 팔고, 자,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든.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B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보통 언제라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말해? 언제 B가 소유권자가 되나요? 등기할 때. 보통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등기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언제 구체적으로 B가 소유권자가 되느냐? 언제라고요? 방금 뭐라고 써 있어? 마친 경우 접수한 때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등기가 맞춰졌다고 했대. 식별로 기록하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한 때로 소급하는 거야. 소급해가지고 접수한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B가 소유권자가 됐냐라고 했을 때 맞춰지면
접수한 때로 돌아가가지고 저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이게 등기 효력은 발생한다고요? 이거 잡아요. 여러분 절대 마친 때 그러면 안 돼요. 접수한 때 그래도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이 근저당권을 우리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은행은 구체적으로 이 근저당권을 언제 취득했어요? 이 등기는 이미 제가 등기부를 지금 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춰진 거지.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면 돼? 이때. 그러면 여러분 접수한 날짜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등기가 실행되고 맞춰졌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일이 없으면 그날로 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일이 많으면 뭐 한 5일 있다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된다라는 날짜는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 언제 식별로 기록지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접수 날짜는 명확하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등기부를 떼봤을 때 이미 등기는 맞춰진 상태니까 이 접수 날짜 있잖아요. 저때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근데 자 정리. 시험은 저렇게 나오지 않고 반드시 이 규정이 나오니까 접수한 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는 뭐라고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5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